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일단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은 주식 창부터 켜봤거든요. 너무 걱정이 돼서 저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코스닥이 바로 700선이 위태위태하는 느낌으로 가더니 결국에는 1%대 반등으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의 분위기와 막판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사실은 약세고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 지금 혼조세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 생각인데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와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추석 전후로 FOMC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이제 끝나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급등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코스피가 지금 2,600이 깨진 지가 지난주에 깨지고 코스닥이 700선이 위태롭긴 한데 지금 봤을 때는 추석 후반에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sek터의 강세 종목들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좀 완료하고 추석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석이 굉장히 추석 기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FOMC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CPI 발표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요거의 흐름에 따라서 약세장이나 혼조세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공략할 종목, 공략할 섹터들은 추석 전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완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 전을 기다리면서 이제 추석 후에는 좀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열어보고요. 추석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가져다 줄지 머리를 한번 잘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는 빅 이벤트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난주에는 고용지표가 시장을 좀 두렵게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대선 토론이며 CPI 발표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폰이 공개가 되잖아요. 기대감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또 대비를 해보면 좋은 건가 멘토님의 의견 알려주시죠. 일정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9일인데 현지 시각으로 9일 날 애플의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이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내일 새벽 정도 이슈 나올 텐데 저는 아이폰 공개 전후로 AI 관련주랑 반도체 관련주 흐름도 한번 내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정대로 그다음 10일 날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은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습니다. 10일 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측과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증권사에서는 누가 승기를 잡느냐 이번 토론 때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정책주나 수혜주들의 흐름이 바로 10일 이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TV 토론이 끝나면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증시에 또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TV 토론 끝난 다음부터 어떤 섹터에 어떤 수혜주가 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책 관련 수혜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건주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마리화나 관련주에 수급이 몰리지만 이번 TV 토론을 후로는 과연 어떤 정책주, 어떤 수혜주 새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관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11일 날이죠. 11일 날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합니다. CPI 발표인데 지금까지는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금리에 대한 부분이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이번 CPI 발표가 전년 대비 2.6% 정도 상승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대로 나와도 상관이 없고 추정치보다 좀 덜 나온다면 아마 물가지수가 잡혔다, 크게 둔화됐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경기 침체 심리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때문에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정치는 2.6이니까요. 2.6보다 적게 나오거나 2.6 정도 나온다면 주가에는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9일 날은 애플의 아이폰 공개, 10일 날은 미국 대선 토론
대선 토론, 11일 날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 발표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 2차적으로는 관련주들의 수급과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그리고 추석 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세 섹터와 강세 종목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우량주들 담아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저희 오늘 세 가지의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희 이용준 멘토께서 그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난번에 공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폴리마켓 사이트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52%대 47%로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결과보다는 더 포인트 격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테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종목들 오늘 막판까지 꺾이지 않고 결국에 대봉 LS가 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이제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네. 더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대봉 LS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 섹터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이슈는 사실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나 그만큼 시장이 약세장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주 테마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계속 힘드시겠지만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 특히 저와 함께 개별주의 대장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런 장세들이 개별주의 매매이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약수익 또는 뭐 10% 언더의 수익으로 마무리하긴 하지만 핵심은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다. 그 개별주 장세에 그 종목을 끄집어내는 전문가, 끄집어내는 멘토가 정말 유능한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제가 매일 여러분과 지난달부터 지난주, 이번 주, 또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대장은 대봉 L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대봉 LS는 상한가고 DX, VX, 블루엠텍, 샤페론,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게 있는데 블루엠텍도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흐름 나왔고 위고비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인데 오늘 큰 상승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익권을 모든 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내일도 또 다 이번 주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지수가 빠진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또 상승 나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빠지던 오르던 간에 제가 가장 강한 현재 시장의 개별 섹터의 개별주를 잡아들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위고비 관련해서는 대봉 LS가 대장 그리고 관련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블루엠텍 또 제가 말씀드렸던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나왔고 충분히 수익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미리 이전에 출시될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재고 물량이 부족해서 늦춰져서 이제 이번 달에 상륙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블루엠텍 우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 너무 많으니까 모든 종목 공략하기보다도 시장의 대장이 되는 종목들 찾아서 공략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대봉 LS가 대장이었다. 그리고 한미약품 이슈도 있긴 해요. 한미약품은 지금 약이 나온 게 아니라 신개념 비만 치료제가 연구 결과가 11월 달에 미국에 첫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9월이니까 연구 결과 공개되고 또 임상하고 그러면 일정은 굉장히 늦춰져요. 빠르면 2027년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한미약품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테마적으로 엮일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대장은 대봉 LS, 블루엠텍,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정도 샤페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상 확인해 보면 바로 다음 달이니까 내일도 비만 치료제 흐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블루엠텍도 지난주에 VI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함께 했는데 아마 내일도 흐름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에 넣으시고요. 내일도 흐름 나오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타점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분들 하락장에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QR 찍고요. 저 한번 내일부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도 비만 치료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관심 종목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원한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입니다. 네.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막판에 더 시세를 좀 붙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게 이게 보통은 중소형단만 움직였다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네. 아모레퍼시픽도 6%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화장품주 다시 그렇죠.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그렇죠.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화장품 지금 아주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공략은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잘 갔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30%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물량도 더 많이 나오고 실적이 또 기대치만큼 안 나온 종목들은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혹시 화장품 좋게 보시고 이제는 중국발보다는 미국발,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대한 수출에 대한 호조세로 의해 화장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이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할 타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를 봤더니 그동안 대표였던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건은 3개월 동안 3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화장품 주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점이 아주 싸게 저가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 시가 있기 때문에 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바로 또 반등 안 나오면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기를 마시고 본인이 좀 중장기로 하반기까지 또 내년 1, 4분기까지 보실 분들은 화장품도 한번 관심에 놓고 공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 색달랐던 종목이 하나 네. 있었던 게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화장품도 올랐나 하더니 한국 화장품도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낼 일이 달리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화장품주 더 오르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먼저 관심의 탑픽으로 넣으시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화장품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를 밑에 내려놓고 관심을 보신다면 충분히 흐름의 이정표는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는 신고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기점 놓고 화장품주 보시면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죠. 아주 적절한 타점을 알려주겠다. 낮은 타점에 관심 종목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가슴속에 늘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트폴리오 진단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02-2128-8543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7,900만 원, 거의 8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도 넉넉하게 들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요, 걱정되는 종목이 딱 보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FA 반도체, DB하이텍이 지금 손실이 크게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Y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 사연을 읽어볼게요. 투자 기간은 3년이 좀 넘으셨고요. 삼성전자 이제 끝났나요? 반도체 주가가 참
3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정리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반도체가 다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선 반도체가 다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의 포트에 반도체가 너무 많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SFA 반도체, DB하이텍을 포함해서 55%거든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1억을 하면 5,500만 원을 다 반도체에 사셨는데 같은 섹터에 같은 종목들 너무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하락률로 봤을 때는 하락이 더 많이 한 종목과 덜한 종목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 또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의 인지도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는 좀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좀 늘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총평입니다. SFA 반도체나 DB하이텍은 지금 차트상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재무도 그렇게 썩 매출과 영업이익이 활발하게 올라가는 시점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총평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텐데 반도체 비중이 너무 많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는 포트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총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55% 비중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종목은 수익권이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보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 종목만큼은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전에 총평에서 해주신 것처럼 믿을 건 삼성전자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손실도 지금 10% 가까이 보고 계시지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10%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했다. 네, 잘했다. 이 하락장에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틴 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이너스 10% 됐기 때문에 나 포트를 잘못 쳤다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 포트에 제약바이오인 삼성바이오 또는 셀트리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5% 정도 됐다고 해서 저는 아주 잘한 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수가 아시겠지만 2,800을 목전에 두고 오늘 2,530까지 빠졌잖아요. 지수가 350%, 370포인트가 빠졌을 때 이런 포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비중 25%인 삼성전자가 7%에서 9% 정도 빠진 거거든요. 아주 잘했다 생각하고 다만 삼성전자 얼마나 더 빠질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걸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재료는 반도체의 대장이다. 또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총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지금 약간 변경됐어요. 원래는 13만 원을 본다고 7월 달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지수 빠지고 급락하고 미국 나스닥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지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9만 5천 원 정도를 시장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만 5천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고점인 8만 8천 원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지금 구간에 30%에서 40%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우선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반기 PC나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가 증가할 거라는 이슈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걸 좀 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대 낙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본인 현금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어느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요. 마지막 지지라인 제가 한번 그어드릴 텐데 66,000원 정도 66,000원 지금 이 지지라인이 지금 오늘의 저가가 삼성전자 최근에 가장 낮은 가격이거든요. 차트를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보이면 여기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 이런 가격들 이런 가격인데 지금 이 밑에 가격이네. 밑에 가격. 여기도 상반기 7만 원 깨지고 그다음에 6만 원, 6만 6천 원이거든요. 이 가격대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6만 6천 원을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 현금 비중이 본인이 25%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5% 정도를 6만 6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도 다음 분기도 좋고 내년도 좋고 이런 이슈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임원들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한다는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가장 큰 임원인 한종희 부회장이 7억 3,900만 원, 삼성전자 1만 주를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했다. 이 평단가가 7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7만 7천 원, 7만 4천 원 되기 때문에 지금 6만 6천 원 부근에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하시는 분은 단타 치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지금 3, 4분기, 11월 달, 그리고 3, 4분기 이후에 내년 1, 4분기까지도 보시는 게 전혀 나쁘지 않겠다. 지금 목표가로는 9만 원 정도, 9만 5천 원이니까 추가 매수만 잘해서 6만 6천 원 부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7만 원 초반대에 맞춰 놓으신다면 추석 이후에 제 생각인데 제 바람이기도 하고 시장의 생각이긴 한데 FOMC 끝나고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면 갑자기 급등 나오는 국내 장세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은 추가 매수 대응해서 올 11월 달 또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비중이 많다라고 했지만 이 종목은 예외라고 합니다. 6만 6천 원 오늘 거의 종가 부근이었죠. 그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가가 6만 6,600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6만 6천 원 구간으로 밀리게 된다면 맞아요. 평단가를 7만 원대로 낮추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의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손실도 큽니다. 30%대 손실을 내고 있는 SFA 반도체와 DB하이텍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 보면 제가 손절해라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돈 아니니까 손절을 쉽게 말씀한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보시니까. 근데 저는 기준을 드리는 사람이 제 기준을 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손절하라고 해서 여러분 손절할 것도 아니시는 거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기준은 삼성전자는 현금을 추가해서 더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주식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제 기준의 토대로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리고 제 기준을 통해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항상 저는 저와 함께 하신 분께 말씀드리지만 매도에 대한 기준, 매수에 대한 기준, 제가 가장 낮은 가격을 잡는 그런 능력자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와 매도와 익절과 대응은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한다 말씀드리는 게 기준은 기준일 뿐이죠. 제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판단은 마지막 판단은 본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SFA 반도체하고 DB하이텍 차트가 똑같아요. 하방 경직이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데요. 두 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SFA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두산그룹이 매각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 반도체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차트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의 지수를 부양하는 종목.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를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해서 상방의 시장을 보자는 거고 SFA 반도체, 개별주의 반도체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4억 정도 영업이익의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4억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 비했을 때. 근데 문제는 내년은 또 6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4억의 흑자냐 6억의 적자냐 이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15%나 갖고 계시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SFA 반도체, DB하이텍 다 반도체 55%거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은 1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요.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하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마이너스 39%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중점을 두신다면 10%만 손절하고 현금을 갖고 가자 이렇게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말 나온 김에 DB하이텍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은 약간 다릅니다. 차트는 비슷하긴 한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하방 경직의 차트인데 8월 14일 날 밸류업 하겠다 기업 공시했어요. 기업 공시를 했는데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그 이후에 뒤에 보면 이걸 공시하고 골프장 업체의 지분을 또 49억 494억을 투자한다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밸류업 한다는 거는 배당도 느리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골프장의 지분을 또 샀다는 거는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밸류업에 반도되는 행보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기사에 보니까 지주사 전환을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거든요. DB와 DB하이텍 지주사 전환이 있었는데 이게
주식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분을 확보하려면 고가에 있는 매수가보다는 저가에 있는 매수가가 훨씬 좋은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35,000원이라는 가격을 우선 드릴 거고요. 35,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하락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5,000원 차트를 보면 네. 굉장히 많이 빠진 가격이고 이게 완전 쓰리바닥이거든요. 이 차트가 아까 SFA 반도체 약간 다른데 여기 보면 작년 2년 전에 2022년 9월 30일 34,800원, 35,000원이 최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35,000원 최저점이었고 지금도 36,000원 지금 최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쓰리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LSF의 반도체는 10% 정도 손절하고 현금 확보를 의견 드렸지만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35,000원 지지를 받으면 추가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인데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정고점이 본인 매수가 부근이에요. 59,000원 분위기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빨리 본인 매수가 정도 온다면 이거는 권종 구간에 정리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세 가지 종목 55%가 반도체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고요. SFA 반도체는 5% 제외하고 손절을 각오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수익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전 부근에서는 탈출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 많은 부분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내용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현대모비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4천 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네. 오늘 뉴스 나온 거 살펴보니까 네. 전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대한 실적에도 좀 반응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좀 어려운 것 같은 게요. 자동차랑 부품 단위랑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 뭐 같이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처니까 거기를 따라간다 이런 느낌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수익 구간에 있다는 거 우선 축하드릴 거고요.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시장에서 28만 원까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28만 원이면 정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우선 오래 걸린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원 정도가 가면 한 달 이내에는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23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우선 전동화 실적에 대한 반등, 그리고 내년 수익성 회복. 네.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 상위 종목들이 우량주들은 빠지는 건데 차트 보면 지금 더블 바닥입니다. 더블 바닥에서 우리 최저점 20만 500원을 찍고요. 최근에 또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를 바닥에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점을 높이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오래 걸리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앞에가 다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이만큼의 매물대가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발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급등은 어렵다를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올라가면 정고점인 23만 원 정도까지 120선 이게 다 저항이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데 최저점인 20만 500원을 우선 지지받는 전제하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23만 원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혹시 본인이 더 보신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모비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제시해 주셨지만 이 종목 23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기다려보시고 수익권 확실히 넘어가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Y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기대감이 넘치는 이벤트들이 많죠. 세계 폐암학회라던가 맞습니다. 유럽에도 종양학회. 학회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물
생물보안법 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약간만 수익 중입니다. 2%. 네네네. 들고 가면 될까요? 우선 제약바이오 갖고 가면 좋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섹터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앵커님이 세 개를 다 집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물보안법 이번 주에 의회 통과한다 이런 이슈 있고 그리고 이미 폐암학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또 개최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 침체된다고 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운용할 수 있는 시장에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제약바이오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바이오로직스 결론 말씀드리면 우선 홀딩에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도 굉장히 좋죠. 제가 말씀드린 바닥 구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께 교육시켜드리고 공부할 때 제가 원서도 가끔 보고 관련 서적도 계속 보고 오는데 상보적 강도라는 표현 제가 종종 쓰긴 하는데요. 이게 뭐 보시면 쉽게 말하면 지수의 상승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고 지수가 하락할 때 덜 하락한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주를 그어드리면 최근 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이겨내는 강한 섹터의 강한 종목이면 본인이 인지하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잘 잡았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는 거, 바로 익절하는 것보다는 최고점, 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말씀드리면 재료는 바이오 홍풍은 지속되고 있다. 이게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의 렉나자 후보 물질 1,300억 투자 유치한다. 이런 기사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가 누가 보더라도 주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 보더라도 더 안 빠질 차트잖아요. 7,500원 전에 좀 찍고 그 금값만 오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장할 때 최고가 23,800원이고 상장할 때 최저가가 12,000원 정도 되니까 요거를 기준 잡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크게 보면 제 생각에 1차 목표가는 13,000원. 13,000원, 방금 그어드린 선이거든요.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구간이거든요. 정고점이기도 하고요. 13,000원 1차 목표가 두시고요. 13,000원 돌파하면 본인이 그때 이제 좀 더 욕심을 버리겠다. 그러면 그냥 홀딩해서 1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13,000원에 절반 정도 현금화 하시고 절반만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정은 하반기까지는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의 발의 이슈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 흐름이 나오면 그 정도에서 현금하고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 많습니다. 이 종목도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13,000원, 1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Y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바이오 좋지만 최애는 아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최애 종목 있으실까요? 현금도 지금 넉넉하게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시네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바이오 종목 추천받을 만한 게 있을지 어떨까요? 제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이 편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작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긴 하지만 우선 마음이 편하고 하락하면 더 살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제약바이오의 원픽과 투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제가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하반기까지 기대해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금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바이오 한 종목 더 해본다 그러면 반틈반틈에서 삼바하고 셀트리온 정도 투자해 보시면 하반기까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으로 무엇을 살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시고 지금 Y바이오로직스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추가 매수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멘토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셨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이제 하락장에도 매일 수익 난다, 매일 개별주 대응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잘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 기법을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원래 제가 단기 매매 굉장히 능하긴 하지만 하락장의 개별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바로 오늘까지 여러분께 수익과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좀 오픈하기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것들을 지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기준을 좀 완전 디테일하기 못하지만 좀 러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다시 한번 상한가 공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한가 공략법은 아니고요. 상한가 D 플러스 1일 또는 D 플러스 2일 공략법입니다. 제가 저는 상따를 하지 않거든요. 상따라는 게 굉장히 초고도의 집중력과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집중과 그게 필요한데 기계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전업투자자가 아니시고 손절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매매 중에 하나인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를 통해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수익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는 엑셀 테라피틱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엑셀 테라피틱스 제가 상한가 D 플러스 1일 날 공략해서 상한가까지 제가 여러분과 하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상한 끝에서 매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한가 밑에서 잡아 상한가를 갔다. 상한가에 매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도는 사실 수익권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죠. 그만큼 강한 종목에 대한 대응인데 엑셀 세라피틱스가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로 9월 2일 날 여러분께 상한가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드릴 텐데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 즉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다 올라 유용준 다 오르던데 난 무조건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 몰빵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기준과 저항과 지지와 호가창의 수급, 거래원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한 10개, 20개 정도를 확인하고 이제 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방송에서는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엑셀 세라피틱스 왜 공략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하락장 중에 가장 수급이 많이 붙는 게 신규 상장주예요. 제가 이 전에 공략했던 이엔셀이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이엔셀도 신규 상장주 공략해서 그 다음날 26%까지 급등 나왔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 섹터가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빠지고 개별주 장세에서 돈이 없는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였다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반기에는 좋을 건데 제약바이오 좋잖아요. 금리 인하 이슈가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봐보죠. 제가 10년도 훨씬 넘게 주겠으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있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걸리면서 고용 부진에 대한 이슈가 걸리면서 하락 나온 경우 사실 저도 처음이거든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하면 제약바이오는 오를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기술력이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날 제가 이제 진짜 너가 잘하는 게 하나만 말해. 나한테 하나만 말해줘. 그럼 제가 제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죠. 가장 낮은 자리에 공략하고 그 공략하자마자 상승이 나오는 것이 잘하는데 바로 이 엑셀 세라피틱스를 상한가 D 플러스 1일 날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 공략했다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8월 30일 날 갔어요. 8월 30일 날 간 걸 확인하고 9월 2일 날 가장 낮은 자리에 공략해서 여러분과 지난주에 바로 큰 수익 났고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하시면 좋은데 상한가 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상승 나오진 않거든요. 거래대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호가창에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여전히 시장이 좋게 보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엑셀 세라피틱스는 상한가 다음날도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하기 좀 다른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공모가 하단에서 지금 상방을 보고 있는 건지 공모가 산참 위에서 하는 건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좀 리스크하고 위험성 있는 종목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손절을 못 하시고 손절 안 하시면 그 종목으로 묶이시면 또 몇 개월 더 흘러가시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 10,000원이었고 하단 제 기억으로는 8,000원인가 7,000원에 가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 재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에 이게 루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내일 또 공략할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도 똑같은 루틴으로 재료와 거래대금 그리고 공모가 등을 확인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하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바라는 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본인이 성장하고 저처럼 공략하고 저처럼 수익 내는 걸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건데 엑셀 세라피틱스는 무혈청 배지에 대한 세계 최초 기술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세계 최초까지 걸렸고요. 공모가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를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략하자마자 바로 13% 수익 났고 그 다음 23%까지 수익 올라갔던 겁니다. 일봉과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자 보세요. 공모가는 10,000원인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게 8월 30일 날 상한가였고요. 그 다음날 9월 2일 날 봉이에요. 상한가 찍고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면 공략 시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알겠고 좋은 재료인지 알겠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구간에 매수를 해야 잘하는 걸까? 이용주는 가장 낮은 가격에 공략만 하면 그걸 딱 찍고 올라가는 걸 수도 없이 수십 번도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궁금한데 저는 눌림 공략을 하잖아요. 저는 돌파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눌림 공략만 합니다. 본인의 핸드폰을 켜시고 9월 2일 날 엑셀 세라피틱스 분봉에 6,610원이라는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감히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 가격이 가장 낮은 그날의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찍고 공략했다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13% 수익이 바로 났고요. 더 갖고 계신다면 여기까지 보면 상한가 갔으니까 25% 넘게 상승을 했죠. 이런 종목들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에 지금 루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료 확인하고 일봉 확인하고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확인하고 분봉에 거래대금 확인하고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거래 원도 확인하고요. 어떤 수급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까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내일도 제가 공략할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도 상한가 3종목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내일도 한번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바로 내일 공략할 첫 번째 종목 2개 갖고 왔는데 시간상 1개만 말씀드리면 지금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MG 엔터 지금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종목 내일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에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 기록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기 위함인데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내일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죠. 오늘 교육이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니까. 제가 상따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SAMG 엔터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지금 포트에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지금 재료는 이렇게, 완전 새로워요. 왜냐하면 개별 철저하게 개별 주장세의 개별 종목으로 완전 새로운 섹터거든요. 그중에는 보통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죠. 비만, 딥페이크, 전기차 화재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몇 주째 지금 울거먹는 섹터이지만 이거는 좀 새롭거든요. 사랑의 핫추핑이 지금 90만 돌파했거든요. 저는 사실 아직 못 봤지만 이거 저도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슈몰이 된다는 거죠. 어른들의 만화가 되는 건데 이 만화형, 이 애니메이션의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AMG 엔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료는 충분히 시장에서 내일도 또 이번 주도 먹힐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반기에 이 회사에서 4개, 5개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하반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바로 사랑의 핫쇼핑으로 인해서 지금 90만이거든요. 아마 주말 되면 100만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인데 기사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 그림은 지웠는데 그림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었는데 재료가 핫하죠. 뽀로로도 제쳤고 동심과 투심. 동심은 아이들의 마음이고 투심은 투자자의 마음이 다 잡았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 내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오늘 방송 보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먼저 관심에 넣으시고 시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엑셀 세라피틱스 6,610원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요. 지금 하반기 이슈도 있고 지금 100만 돌파하면 기사가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거래대금이 동반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면 내일 어떻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팁을 2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종가가 15,610원이거든요.
메모하세요. 15,610원이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데 15,610원 우선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어떤 가격이 시작할지, 시가 갭을 띄울지, 시가 갭으로 밀어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격이 시작할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SAMG 엔터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가인 15,610원과 내일 시작할 때 내일의 시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제가 여러분 공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이제 요거는 시간적으로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대봉 LS 오늘 또 상한가거든요. 대봉 LS 비만 관련 대장이기 때문에 대봉 LS도 관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다 알고 계시니까 비만치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대봉 LS와 방금 SAMG 엔터 일봉은 완전 다릅니다. SAMG 엔터는 바닥에서 거래되기 싫은 상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하기에 좀 더 편한 종목이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사실은 리스크가 별로 없거든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대봉 LS 같은 경우는 50 신고가인 상한가이기 때문에 아마 강한 수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급락이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원픽은 SAMG고요. 투픽은 이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 기준은 명확한 거니까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상한가를 굳혀줬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첫 번째는 오늘 종가 22,350원이라는 가격을 드릴게요. 그래서 SMG 엔터의 가격, 대봉 LS 가격 메모하시고 이거 하실 분들은 내일 한번 저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고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CDK 모니터래 두 종목 다 딥페이크 관련주의 상한가, 지난주 상한가 간 종목이거든요. 상한가 종목은 최소 딥으로 3일까지, 2, 3일 정도까지 보는 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의 투자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종목 다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4종목 중에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최저점에서 제일 잘하는 최저점 공략을 해서 이 하락장에 여러분께 또 수익 내일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QR코드 촬영하고요. 들어오시고 4종목 함께 내일 하도록 제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멘토의 주식 강좌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쏟아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이 있죠.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내일보다는 제가 추석이 이제 이번 주부터 연휴가 이번 시작되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추석 전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사놓고 추석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갑자기 상승 나고 급등 나면 그때 추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강조하는 섹터 종목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 매수해서 추석 전을 딱 마무리 지을 생각이 있고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 보면서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를 기대해 보면서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오늘 내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준 멘토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